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화요일이고요. 2부에서도 1시간 꽉 채워서 종목 진단 달려가고 또 히든카드까지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그럼 2부의 공통 종목으로는 이제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셨던 가격이 3만 원입니다. 딱. 그리고 비중은 20%. 그러니까 수익권으로 딱 접어들었죠. 나쁘지는 않아요, 매수가가. 나쁘진 않지만 뭔가 매도를 하기에는 아쉬운 3%가 조금 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위를 바라보고 계실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솔루션과 관련해서 우선 박준현 운용력의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운용님 어떻게 할까요? 네, 보유 의견입니다. 보유 의견이시고 김윤주 전문가는요? 네, 저도 보유 의견입니다. 네, 동시에 보유 의견입니다. 자, 운용형님께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보유 의견이지만은 목표 수익 자체는 뭐 작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많이 떨어졌는데 예사가 이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쇼킹하게 나왔거든요. 영업이익도 아니라 아마 890억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시장 예상치보다 좀 크게 안 좋게 나왔고 그래도 하나 솔루션 하게 되면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상업용하고 업무용 쪽에 그 미국 시장에 태양광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5% 30% 정도 좀 되거든요. 여기다가 또 이거 신재생에너지 분야 자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좀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 자체가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350억대로 줄어들어가거든요. 네. 1분기 때 2,450억이었고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380억인데 지금 350억대로 줄어들었으니까 기대했던 것 자체. 왜냐하면 하나 솔루션은 이제 본래 석유화학 사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태양광 사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상 매출액이 하나 큐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보도 쪽의 매출 비중이 한 50%가 넘고요. 다만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것 자체는 태양광도 안 좋았지만은 석유화학 사업 부분 쪽과 관련해가지고 예사가 LDP라든가 가성소라든가 PV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가까이가 돼요. 네, 되네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석유화학 법황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얘기 안 났을 거고요. 그랬군요. 여기는 본래 안 좋다고 얘기를 해서 태양광 사업 부분은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하나 솔루션이 다른 태양광 석유화학 회사들 LG,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주가 떨어질 때 이 종목은 그래도 뭐 보면 5월 달에 5만 6천, 7만, 6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연초 같은 경우 6만 2천 원대까지 갔잖아요. 석유화학방이 안 좋을 때. 근데 태양광 사업 부분까지 안 좋았으니까 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여전히 최근에 뭐 태양광 사업 부분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중국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태양광 사업 부분에 대한 공급 과잉 이슈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단기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 자체도 이제 주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서 6만 원 넘어갈 때는 거의 이제 성장주 개념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 지금 3만 원대 초반은 주당 BPS가 회사가 5만 원, 5, 6천 원 가까이가 되거든요. PBR 따지면 지금 0.6배밖에 안 되는 가치주기 때문에 주가는 안 떨어지죠. 다만 이익 자체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하방도 제한적이고 현재로 봐서는 상방도 제한적이다. 이게 좋아지는 시점 자체는 결국은 중국 경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중국 제조업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중국 제조업 경기도 안 좋고 여기다가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최근에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당장 모멘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야지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희망을 가져야지 그때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재로 봐서는 짧게 38,000원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매물층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지금 120 이동 평균선에 내려온 가격대가 지금 38,000원대 정도가 좀 되는데 여기 아마 36,000에서 8,000원 사이가 현재로 봐서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고요. 이분은 좀 싼 가격에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아마 45,000원대에서 48,000원대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물렸을 거예요. 거기에 물리신 분들은 내년도 이후를 좀 보고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실적도 부진하고
또 중국 상황도 좀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께서도 보유 의견인데 뭐 같은 느낌의 보유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성장주로 평가를 받았을 때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성장주의 그 PER, 네. 프리미엄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 줄 수 있을 것이냐. 늘 이제 뭐 애널리스트나 뭐 전문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 차이가 있고 뭐 자유로운 영역이니까 다 존중을 하고요. 네. 단지 이제 이 성장성이 이제 훼손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거. 모멘텀 소실이나 실적이 떨어졌다는 부분. 그렇죠. 성장주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2차 전지도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제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PE라든지 폴리에틸렌이라든지 이런 거,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하나솔루션은 첨단 소재 부분이 있어요. 산업재라든지 이런 부분, 태양광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캐시카우가 좀 됐었잖아요. 특히 태양광 소재. 근데 1분기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2분기 때 좀 떨어지더니 3분기 때는 완전히 박살난 거죠. 네. 실질적으로는 평들이 세액공제 부분을 제외하면 적자 아니냐. 이런 평들이에요. 적자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앞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냐? 네. 받을 수 있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IRA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중국산은 좀 배제시키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혜를 볼 거라는 전망인데 바닥권에 있는 지금 주가 가격을 하면 어차피 이런 종목은 좀 무겁고 투자 관점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관점으로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또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다면 약간 또 되돌아 봐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관점을 하는 것에 관해서 그래도 품격에 좀 맞게 이런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굳이 기술적인 걸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뭐 기술적인 것도 모멘텀적인 것도 앞으로 또 주가 바닥 측면에 반등할 거라는 것도 봤을 때 다 보유 쪽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등 목표가 써드리고요. 단지 빠르게 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의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됐다는 부분이 확인돼야 되니까. 네. 그럼 내년 4분기 실적 2월이나 1월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때까지는 보유하셔야 되겠죠. 예. 확인되고 나면 주가는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 반등 목표가 38,0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솔루션 첫 번째 종목인데요.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두 분 다 우선 보유 의견이신데 좋아서 보유를 해라 라기보다는 우선은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목표가 똑같이 38,000원 제시를 하셨고 손절가 제시 안 하셨습니다. 운영료께서는 실적과 중국의 상황 봐야 되고요. 김민준 전문가 역시 실적과 관련해서 검증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선은 38,000원 잘 기억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솔루션 공통 종목으로 두 분의 이야기 모두 들어봤고요. 네. 저희는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채팅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현재 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남겨주시고요. 전화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면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장지현, 지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뭐 TV로만 보다가 참여를 하신다는데, 잘하셨고요. 코롱입니다. 28,700원입니다. 가격대 보니까 계속 뒤로 갔거든요. 이게 언제일까? 이렇게 봤더니 우선은 작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에, 최고가가 33,600원? 예, 그것도 장중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8,700원 10%.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그다음부터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한번 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이거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영령님, 이 코롱 추가 매수 해도 됩니까? 예, 일단은 코롱의 이제 지주회사니까 이 네.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든가 자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회사 가치가 증가되는 것 자체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코롱의 핵심 상장 자회사는 코롱인도 아마 지분 30% 정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코롱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코롱 글로벌이라는 회사 자체는 그냥 건설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핵심이 아마 두 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롱 우리 시청자님이 28,000원에 사셨는데 내 짐작이 거의 맞을 거예요. 이분이 28,000원대 샀었다는 것 자체는 이게 작년 아마 10월 달 정도, 언저리 정도에 이때 사신 것 같아요.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3만 원대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이 회사가 이제 코롱 티슈진이라는 해서 골 관절염 치료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네. 인상실험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래 정지 당했다가 그 시점에서 작년 10월 달 정도에 해서
거래 재개가 됐어요. 임상도 재개가 된다. 예, 그 때문에 이제 코롱그룹주도 잠깐 이제 움직였던 건데, 근데 코롱 티슈진이 어떠냐? 그때 주가가 그때 지금 이게 뭐 거래 정리가 잘 안 나오는데 주가가 지금 8,0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종목도 이때 아마 2만 7, 8천 원 정도 이때네요. 보니까 2만 4, 5천 원 정도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코롱 티슈진 기대할 게 없어요. 고울 관절 치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임상 실험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코롱에 그러면 성장 모멘텀이 없어요. 코롱 그룹 같은 경우 그나마 코롱 티슈준과 관련된 신약 개발 모멘텀 자체가 이어서 성장 모멘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국은 코롱 인더와 코롱 글로벌밖에 없어요. 그렇죠. 건설밖에. 그러면 코롱 인더는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고 건설 자체는 뭐 아웃퍼폼하게 평가하기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코롱인데 지주회사인데 가치가 어떠냐? 예사 시가총액이 2천억이에요. 코롱그룹의 지주회사가 2천억이면 주가 정말 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사 주당 BPS가 지금 7만 원짜리니까 PBR 따지면 0.3배밖에 안 되니까 주가 싸요. 그리고 예사는 물타기 해도 되냐 물어보셨는데 코롱그룹이 망하지 않느나 지주회사는 망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코롱그룹이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다 구조적인 진행돼 가지고 가벼워져 가지고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저는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다만 앞서 코롱그룹이 성장하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갑니다. 그나마 앞서 얘기했듯이 코롱 티슈진이 그나마 그래도 신약 개발 관련해 가지고 코롱 생명과학 상장이 되면서 모멘텀이 있어서 괜찮았던 건데 그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물타기 하신다 한다면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뭐 하시면 최소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예사가 아마 배당도 코롱 글로벌이 제가 알기로는 배당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사는 배당이 작년도 550원 줬네요. 배당 550원이니까 뭐 배당 수익률 따지면 3%밖에 안 되는 거니까 별다른 의미는 없지만은 충분히 이 종목은 최소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시장이 좋아지면 현재로 봐서는 딱 19,000원 정도, 5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이에요. 기대 수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저는 굳이 코롱 쪽에 산다 한다면 코롱 인더가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종목까지 굳이 물타기 한다면 10% 정도 사셔가지고 18,500 정도에서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가 매수는 지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가격에 해도 되죠. 지주회사는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비싸게 가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매수 10% 가능하시고요. 성장 모멘텀이 아쉽지만 부재한 상황입니다. 목표가 18,000원 제한해 드릴 테니까 너무 큰 수익률보다는 우선은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짱구님의 종목이네요. 네. 대보 마그네틱 가지고 계신데 3만 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이 좀 많은 편이긴 하죠. 대보 마그네틱 오늘은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뭐 경영권 매각 이슈가 또 잠깐 튀어오르면서 주가 좀 윗골이 길게 달았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이 지금 10% 정도 인데 비중도 많고 해서 이 바닥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좀 이제 차트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술적인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거래량들 이런 거 많이들 보시거든요. 네. 근데 이 거래량에 대한 공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거래량 부분이 모멘텀 구간의 시세 초입부에서 거래량이 나온 부분인지 시세 초기 부분인지 시세 중기 부분인지 시세 말기 부분인지 이거에 따라서 틀리죠. 우리 시청자님은 최근에 아까 한보라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대보 마그네틱의 앞으로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성장성보다는 기술적인 영역을 보고 접근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1월 8일날 그 풍문의 보도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네. 전혀 연합인포맥스에서 그때 올렸던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경영권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됐어요. 여기 유동 주식수가 많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발행 주식수가 이 회사 785만 주, 유동 주식수가 380만 주밖에 안 되니까 거래량 200만 주면 이 정도 이제 시세가 좀 분출되죠. 예.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기술적인 거 빼고 이 기업의 실적이 좀 좋아질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실적이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죠. 2022년에는 화려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전자공실 들어가 보면 아직 분기 보고서는 안 올라왔고 반기 보고서만 돼 있던데 여기는 수주 잔고도 없어요. 3개월 이내에 뭐 한다 이렇게 되면서. 근데 지금 올해 보시게 되면 작년에 265억 찍었던 기업이 1, 2분기 합쳐가지고 10억이에요 지금. 1분기 때 마이너스 19억 적자, 2분기 때 29억. 여기에 전자석이 탈철기를 만드는 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올해는 지금 내년보다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쪽이잖아요. 전망이 안 좋네요. 뭐 이것도 이 종목도 이제 탈철기 쪽이니까 장비 쪽으로 하고 그냥 네. 성장주라고 편입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가 올라갈 리는 없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 좀 그날 따라가신 것 같아요. 11월 8일 날 시세가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직행했거든요. 29%까지. 그럴 수밖에 없죠. 위에 따라가면서 이제 분봉 같은 거 보면서 물 타고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기술적인 연마가 좀 더 필요하실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습니다. 일봉을 보든 주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 쫓아가면 결과물이 안 좋고 일봉 매매를 해서 데일리 매매 스케일포를 하도 쫓아가면 결과물이 안 좋습니다. 오늘 그냥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지수 상승, 기술적으로 또 반등 구간에서 그냥 반등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죠. 이거는 저점 갱신 때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 네. 버티면은 이제 하방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앞으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손절가는 25,400원 제시하고요. 당연히 이 언저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윗꼬리 양봉을 이제 먹으러 간다면 기술적으로는 수익 창출이 좀 가능하겠죠. 아마 시청자님도 그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저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거래량이 없이 저 양봉 윗꼬리까지 가줘야 돼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정말로 5년, 10년씩 연마를 하셔야 돼요. 그 뛰어난 트레이더들이 있겠죠. 예.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아닙니다. 본인들 실력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반등 목표가 31,8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 25,4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에 대한 조언도 또 꼼꼼하게 드렸습니다. 네. 손절가 24,500원, 또 반등 목표가 31,800원으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왔네요. 한번 네.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대성에너지요. 예. 대성에너지.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세요. 12,000원에 20%인데요.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 좀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12,000원대가 10월 예. 달이나 이때쯤 사신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최고 높을 때 산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네. 올 초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격대인데. 대성에너지 어쨌든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네. 너무 저기 돼가지고 전화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혹시 뭐 20%인데 추가 매수 생각도 있으십니까? 추가 그렇게 너무 떨어지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신 것 같네요. 자, 네. 그러면 박준현 우룡력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대성에너지 네. 자세하게 전략 받아보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단기적으로 보고 사신 거 아니에요? 이슈 테마로 보시고. 이거 그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주가 움직일 때 최근에 사셨으면 그때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가라든가 에너지까지 급등을 할 거니까 관련적으로 테마로 움직이니까 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가 이제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천연가스 가격이 그렇게 급등할까요? 물론 이제 그 시점에서 뭐 WTI 주가가 뭐 150달러, 200달러 뭐 여기까지 그 확산이 되면 전망이 나왔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한다 하더라도 네. 도시가스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천연가스 급등을 했고 또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악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천연가스라든가 그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으니까 그러면 국내 도시가스 회사들이 수혜를 받느냐? 오히려 원가 부담 때문에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 곡물 수출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가 좀 봉쇄가 됐으니까 그러면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 사료 관련 종목들이 수혜냐? 오히려 악재거든요.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악재인지. 당시에 대표적으로 사료 관련 종목들 보시면 한일 사료가 주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2021년도에 2년도에 한일 사료 주가를 보세요. 적자 났잖아요. 예. 적자 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작년도에 2022년도에 적자 났어요. 그러네요. 악재예요. 근데 주가는 반대로 간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몰라요. 주가 따로, 기업 가치 따로. 그다음에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 대성에너지도 보면 이 회사가 평균 200억대 정도 이익 났지 않습니까? 영업이. 작년도 도시가스, 천연가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이슈로 급등할 때 이 회사 이익 안 났잖아요. 거의 9억밖에 안 났지 않습니까? 악재예요.
왁제라고. 근데 개인 투자가들이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거 자체도 단기 테마예요, 테마.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 회사 펀드멘탈로 봐서 주가 싸냐, 비싸냐. 제가 이 회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가장 우량한 회사가 도시가스의 삼천리거든요. 삼천리가 최근에 이제 작전 때문에 5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제자리 걸어와서 지금 9만 원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자리 잡았는데 이 회사 지금 영업이익이 보시면 900억, 평균 900억 나잖아요. 예? 900억 납니다. 예, 그러면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 3,800억인데 대성에너지는 지금 어떠냐? 약간 비싸게 비교할 수 있는 네, 회사니까. 네. 대성에너지는 이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앞서 삼천리는 연간 900억 내지는 1,000억 정도 꾸준하게 이익 나고 이 회사는 이익이 안 나는데 시가총액이 2,300억. 삼천리 한 40% 정도 차지하니까 이익 차지하니까. 그러면 대성의 주가가 얼마만큼 비싼지.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이게 재료 자체도 통하지 않는 거고요. 네. 통하지 않는 거고 기대할 게 없어요. 이거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물타기는 절대 자제하시고 이게 회사 적정 가격은 제가 보기엔 4,000원짜리예요. 이게 그 뒤로 이제 앞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2만 원대까지 갔거든요. 여기에 물리신 분들은 평생 이 가격이 안 옵니다. 안 올 가능성 커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전화 통화하고 있어서 제가 좀 죄송스러운데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주가는 좀 약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손절은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반등 목표 자체는 9,800원, 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매도하셔가지고 12,000원 사셨으면 만 원 정도 팔면 지금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어느 시점에 반등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다른 쪽에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9,800원 만 원 정도 좀 매도하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8,000원을 이탈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손절 가격을 좀 제시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온다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손실을 네. 좀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대성에너지였고요. 목표가 9,800원에서 만 원, 최대한 손실 줄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다음 상담도 저희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요즘 또 힘든 시장 계속 보내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도 네. 시청자님을 제일 좀 힘들게 하는 종목이 어떤 건가요? NC소프트요. NC소프트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사실 매수가? 5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요? 한 40%, 한 마이너스가 한 8천만 원 나가고 있어요. 와, 어떡해요, 지금. 그래서 팔아버리고 싶은데 아, 얼마에 팔아야 할지. 벌써 아우 종목이 지겨워요. 겁납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 한 그러니까. 코로나 때 샀어요. 코로나 때 사셨어요. 예. 그럼 정말 한 10년은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고. 10년은 갖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약간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NC소프트 쌓인 게 때문에 많죠, 지금. 이거.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화병 걸릴 것 같은데 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합병 났으면 진즉 죽었을 건데요. 그냥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잘하셨고요. 지금 이제 전화 연결되셨으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네. 손실 줄일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신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신혜님이 판단하셔서 사신 것 같은데 예, 그죠? 주가는 좀 오래 보유하셨네요. 예, 그죠? 물타기도 좀 하신 것 같고. 예, 탔어요. 네, 그렇죠. 근데 물타기를 쌀 때 해야 하는데 40만 원대 탔어요. 그렇죠. 작년에 사신 것 같아요. 아니요, 코로나. 네. 코로나 때 샀어요. 그러면 2021년에 사셨다는 건가요? 예, 그 정도에 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물타기를 했어요. 아,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추신 거군요. 예, 낮췄는데 지금 그거예요.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게임 그 전망이 좀 좋은지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그 어려운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있느냐 이거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게임 산업 전망은 어둡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뭐냐? 일단 게임을 안 합니다. 요즘에. 예, 왜냐하면 코로나 국면에는 집애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구석에 애들이. 근데 예. 요즘 야외 활동 많이 나가잖아요,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래서 게임하는 이용자가 많이 급감했고. 그럼 회사 매출도 좀 안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남자들이 특히 보면 게임하면서 또 게임 유저들, 뭐 남성이나 여성이 됐든 결제를 많이 합니다. 시청자님. 결제를 몇 천만 원씩 해요. 근데 요즘 게임 결제를 안 합니다. 왜 게임 결제를 안 하냐? 그 확률이 얼마냐? 이거를 공개하라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이제 시행됩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확률이 뭐 한 10% 해야지 정도는 돼야지 뭐 게임 결제를 할 텐데 1000분의 1도 안 돼요. 확률이. 그러니까 결제를 안 하죠. 좋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NC소프트에서 지금 최근에 신작을 냈는데 게임 신작 그것이 얼마만큼 인기가 있을지도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심리적인 좀 멘탈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수장님 21만 원 갈 때도 안 팔았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 할 때요? 21만 원까지 떨어질 때도 주가 안 팔았잖아요. 그죠? 안 팔았어요. 네. 와, 너무 막 그때는 뭐 1억씩 줬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 언제까지 보유해요? 아, 그 시간은 이제 알면 제가 점쟁이를 했죠, 우리 시장님. 그런데 그건 알 수 없는데 저는 예. 21만 원 정도가 바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업 예. 자체가 부실 기업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계좌가 보기 싫잖아요. 마이너스 8천만 원 되고 있으면 힘든데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개의치 마시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이 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 보유를 하시고 단지 예. 반등이 이제 빠르게 나올 수는 없어요. 이 종목이 뭐 시청자님이 아시다시피 시장의 반도체도 아니요. 2차 전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각오를 하셔야죠. 어쩔 수 없어요. 선택했으니까. 단지 지난 거에 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십시오. 저는 단기적으로 반등 목표가는 한 30만 원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3만 원까지 좀 보유를 해보시고 반등이 오면 그때 이제 또 손절을 할지 말아야 될지 도움을 좀 받아야 저 되잖아요. 상담하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 인공지능이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상담을 받고 싶다 어쨌다 이건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아니, 손절 손절을 가격을 하고 그렇게. 싶어. 손절을 하시면 안 되죠. 네, 시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손절 지금 손실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전에는 1억 원 넘었는데 지금 8천만 원 넘어요. 네, 그래서 손실하시는 것은 뭐 시장님 예. 결정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 반등 목표가 33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 언저리에서 차라리 손절을 좀 해보십시오. 아, 33만 원 오면요? 네, 그 정도 언저리에 오면은 조금 네. 고민을 해보시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NC소프트, 고맙습니다. 그래도 손실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조금씩 올라온다고 하니까 너무 예. 크게 상심하시지 말고 일단 33만 원까지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한번 비중 조절하시면서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자, 아우, NC소프트. 속상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상담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진짜 같아요. 우리 무겁네요. 시청자님 목소리가 계속 약간 울먹울먹 하셨는데, 네. 자, 그래도 나쁜 점보다는 좋은 쪽으로 조금 더 좀 손실을 줄여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 잡아드렸으니까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CPI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지금 잘 나왔습니까? 나오자마자 봤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예측이 0.1%인데 딱 보합으로 더 떨어졌고요. 전년 대비는 3.3을 예상했었는데 3.2로 떨어졌고,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4.1이었었는데 4.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운영님 이거 파월이 금리 이제 못 올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그 회원들한테 물가 시장 양호하게 나올 거다. 상당히 양호하게 3.3인데 3.1로 나왔다는 거죠. 네, 근원이 0.1이 떨어졌어요. 4.1에서 4.0. 네, 근원도 떨어지고. 근원도 똑같을 거라 예상했는데 떨어졌으니까. 좀 더 떨어졌어요. 예. 네. 뭐 지금 뭐 이제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가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지표가 이렇게 조금은 완화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장한테는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미국장이 이걸 얼만큼의 호재로 받을까? 지금 나오자마자 미국 선물 시장이 둘 다 다우가 1.1,
그리고 나스닥이 1.5까지 치솟고 있고요. 네. 잠시 후에 유럽 증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내 종목이 그래서 얼마나 오를 것이냐가 될 텐데 그쵸.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마지막 시간 꼭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실 좀 팍팍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순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네. 삼성 SDI입니다. 오늘 이 종목 좋았거든요. 4.3%. 최근에 한번 팍 한번 뛰었다가 이게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그때 한번 떴다가 다 내려놨고 오늘 다시 한번 바닥 찍고 어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이 오늘 좀 사줬었네요. 그 전까지는 외국인과 계속 동반 매도세였었는데 이제는 좀 흐름이 좀 바뀌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만 9천 원에 사셨습니다. 비중은 15%. 자, 우정님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러는데 이제 오를까요? 너무 떨어졌죠. 네. 일단은 삼성 SDI는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장은 좋게 나왔지만은 CEO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전기차 시장 자체 불확실하다. 근데 삼성 SDI는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부진하게 나왔지만은 CEO는 반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고 있다. 문제 없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반대쪽에 전망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삼성 SDI가 시장 자체를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얘기했던 것 자체가 삼성 SDI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했거든요. 그동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는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쪽에 이 공장까지 좀 인디애나주죠. 인디애나주에 이 공장까지 좀 투자를 하면서 스텔란티스와 그 합작 공장 2개 공장 이 공장까지 진다고 그랬고 또 GM과 조인트 벤처도 진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차분하게 진출한 것 자체가 삼성 SDI의 CEO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래도 좀 다른 배터리 셀 회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시장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일단 삼성 SDI 주가 너무 떨어졌죠. 삼성 SDI 주가 자체는 연초 주가도 떨어졌어요. 연초 1월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때 한 35만 원까지 갔던 걸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 당시에 43만 원대가 저점인데 최근에 41만 원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삼성 SDI 실적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폭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투자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삼성 SDI가 더 주목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리 막 투자를 해놨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배터리 시장 쪽에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LFP 배터리 쪽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왔으면서 국내 업체들이 따라가고 있는 쪽. 네.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용과 같은 경우 투자를 많이 해버렸거든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부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대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도 지금 삼성 SDI는 지금 이제 원통형 쪽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은데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용 같은 경우는 각형이라든가 파우치 정에 많이 투자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 SDI가 저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아닌가. 현재 어떤 배터리 시장 국면 자체가 약간 불확실한 국면 쪽에서. 오히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삼성 SDI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주가 자체도 뭐 주가가 지금 밸류로 따지면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PER 11배, 12배까지 떨어진 상태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25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삼성 SDI 주가 자체는 안정적으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것 자체는 보시다시피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팔고 있어요. 10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10월 11일부터 계속 팔고 있죠. 팔고 기관 투자가는 사고 있는 쪽이고 외국 투자가들 왜 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본래 이 종목이 외국 투자 비중이 많습니다. 46%입니다. 많죠. 삼성전자가 52%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네. 그래서 비중이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외국 투자가들이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현재 가격대는 이미 좀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일단 이 종목 최소한 50만 원 이상까지는 가져가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현재로 봐서는 50 한 2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50 하면 4만 원 정도죠. 이 정도까지는 가져간다는 전략이니까 비중 15% 정도 되신 분들은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뭐 중장기 투자 가능하니까 단기적으로 52, 2, 3만 원 정도까지 보유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뭐 60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는다는 전략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 SDI한테 업황 자체가 좀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짧게 52에서 53만 원, 조금 길게 60만 원 제안해 드립니다. 네, 종목 한 가지 더 볼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김창현님의 종목이네요. FSN 살펴봅니다. 네. 3,750원에 5% 가지고 계세요. FSN이 어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오늘 6% 넘는 또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주가 하락하다가 이번 달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은 구간이에요. 기다리면 되는 건지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또 워낙에 낮기 때문에 이 반등 이용해서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회사가 뭐 부실 기업은 아닌 것 같고 광고 마케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 여기 지금 그 최대 주주가 보니까 뭐 J2B 외 18인 사이컨 홀딩스 이렇게 하고 제노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돼 있는데 저는 좋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사이컨 홀딩스 보니까 뭐 부동산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업 자체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자체 시장자님 단가가 지금 3,700원이지 않습니까? 2021년에 100억 찍었습니다. 네, 지금. 그때 왜 찍었느냐? 코로나 국면에서 집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모바일 쪽으로 마케팅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집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컴퓨터하고 휴대폰 보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작년에 어떻게 되냐? 매출액이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억 찍었어요. 지금. 그러면 100분의 1 토막 났지 않습니까? 올해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1, 2분기 다 적자입니다. 지금 돈 까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80억.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적자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팬더믹에서 엔더믹으로 갔지 않습니까? 오히려. 근데 광고 효과가 더 없다. 뭔가 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네. 수요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고객들의 니즈가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러면 반등 요건이 이익 모멘텀으로 좀 설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실적으로는. 그럼 모멘텀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봐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거, 증권형 토큰 이런 것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별로 큰 모멘텀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도 좀 부족하고 실적도 좀 부족하고. 네.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나 뭐 수급과 매기 거래량이 확 뭐 좀 들어와가지고 이런 부분들 네.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시청자님 단가 가기시는 가기 좀 어렵다. 그럼 이 상황에서 실적도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고 모멘텀도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고 매수할 만한 요건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하방 경직성도 어느 부분인지 모르고 오히려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과감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700원 제시하고요. 반등 목표가 저는 2,800원까지만 와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2,8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FSN 과감하게 손절 의견입니다. 1,700원 그리고 2,800원 가격 라인에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간략하게 한 종목 더 봐드리겠습니다. S-오일인데요. 72,000원에 비중 15%입니다. 이제 지금 앞자리가 좀 바뀌어서 6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점이 좀 안타깝고요. 사신 이후에 좀 더 내려갔죠. 자, 고배당주여서 그렇죠. 예, 저 금액에 곧 올 것 같은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잡고 S-오일이 올라올 수 있을지 이제 유가가 떨어져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올 만한 재료는 다 나온 게 아닌가. 일단은 모멘텀으로 판단한다면 네네. 실적 최대 실적 났고요. 뭐 이번 그 3분기 실적 자체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책이 나왔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동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제유가도 급등을 했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만한 게 없어요. 모멘텀으로 따지면 결국은 이제 이 회사 주가 자체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펀드멘탈과 그다음에 이제 배당을 이사 고배당주로 알려져 있으니까 연말 배당된 시점에서 얼마만큼 배당에 대한 기대감대로 주가가 올라갈지 네네.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밸류로 보면 주가가 엄청 싸죠. 그냥 PER 단위로 지금 6배, 7배밖에 안 되거든요. 본래 S-오일은 과거에 정상적인 시장 여건에서 다른 여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GS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거든요. 그냥 배당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PER 단위로 해가지고 12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시장 여건이 그 정도는 아니니까 주가 자체는 개인적으로 PER 단위로 현재 지금 6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8배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적당한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러면 8배면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딱 지금 9,997원이거든요. 내년도 10,000원이니까 곱하기 8 하게 되면 딱 8만 원입니다.
8만 원 정도가 그렇죠? 8만 원 정도가 딱 적정이고요. 차트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딱 나와 있네요. 최근에 주가가 중동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모멘텀이 부각될 때 이때 주가가 유가 급등할 때 8만 원까지 갔거든요. 시적이 좋게 나온 시점이었으니까 이 목표 주가 딱 8만 원이에요. 그다음 배당은 어떠냐? 예사가 배당은 작년도 보니까 5,500원 했거든요. 작년도보다 올해 이익이 좀 줄어듭니다. 작년도 올해 시적 좋지만은 그러면 대충 추정을 하면 한 4,000원 정도 잡으셔야 되는데 네. 문제는 회사가 또 아마 연말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분기 배당이 있고 반기 배당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나간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연말에 결산 배당 자체는 줄어들 수가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 감안해야 되겠죠. 그럼 배당 수익이 높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고배당주라고 누구나 다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은 배당락 함정에 빠진다. 오히려 배당락 전에 배당제 주가 배당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면 배당을 안 받고 파는 게 100% 유리하다. 배당 받으려다가 그 다음날 배당락 되는 날 배당금보다 주가가 더 떨어져 버린다. 근데 회복이 안 된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그 배당락 되기 전에 주가가 거의 8만 원 근처 올라온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도하셔가지고 배당을 안 받는 전략. 그다음에 만약에 나는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주가 자체가 싸니까 그 이상 보유해도 충분히 이 종목 10만 원 넘어가야 되는 주식이니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상관없이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오일과 관련해서 진단을 좀 도와드렸으니까 상승 모멘텀 부재입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그런 재료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